그 후보자에 대한 그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이 코드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코드 인사라는 건 능력, 자질, 도덕성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뭐 정치적 이념, 임명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또 학연, 지연 뭐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코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글쎄 뭐 아니 코드 인사의 네. 개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능력, 자질, 도덕성, 뭐 국민들의 여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거나 학연, 지연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임명하는 게 코드 인사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통상 뭐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그것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아니 정치적 성향 그 후보자의 정치적 서면 답변 질의서 보니까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요.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코드 인사로 지금 지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 인사 같습니까? 뭐 웃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후보자 제가 이제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최이배 의원님이 지금 전에 질문도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국회에서 지금 논의된 것들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서면 질의에서는 좀 언론적인 대답만 한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서면 질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수처다 또는 뭐 과거에는 고비처다 또는 뭐 그거 이외에 어떤 별도의 그 뭐 법무부 산하에 어떤 외청을 둔다든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는 뭐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뭐 안 하는 그 뭐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수처 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막 이런 그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이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막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가 부패 대응 능력이 그러면 네. 떨어진다고 지금 어쨌든 패스트 트랙에 지금 공수처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여야 사당의 합의안으로서 제가 낸 공수처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 공수처 법안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부패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닙니다. 제가
그 공수처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부패 대응 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그럼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수사권 조정의 지금의 핵심 그 관점은 수사 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 종결권의 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개념보다는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수사 지휘권 자체는 그러나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폐지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뭐 검경 간에 어떤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그 수직적인 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 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재수사 요구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향후 논의해서 채워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라는 그런 정말 상명하복적인 그런 개념은 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종결 일부 수사 종결권과 검찰에서 그동안은 수사 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이 통과가 아니고 상정된 이후에는 이 수사 종결권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글쎄 뭐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륙법계가 이제 그 지휘라는 수직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대륙법계보다 지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된 그 협력 관계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이런 그 형사 법 집행 역량이 그 범죄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고요. 종결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거 아닌 사건은 좀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만 좀 되면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정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낸 법안에 비추어 보면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 수사권을 아직도 많은 부분 가지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일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부분들은 굳이 중대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으로 나눈다면 경미한 사건인 것이죠. 백희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는 검찰총장님, 실수가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 기계적인 후보자님,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다지 문제 없다고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1분 이상 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 계침과 관련해서 좀 문제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도록 하세요.